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첫 번째 팔로우를 할 때 각막 내피세포를 측정을 해보면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관심이 올라가는 만큼 네.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환자분들이 인터넷으로 SNS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우려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렌즈가 돌아갈 수 있다. 난시 렌즈를 썼을 때 렌즈 회전에 의한 시력 저하의 가능성. 그 두 번째는 내피세포가 점점 망가져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더라. 장기적인 각막 내피세포의 안정성.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조차도 초기에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결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은 홀 ICL, 아쿠아 ICL이라고 하기도 하고 렌즈의 중앙 부분에 360 마이크로의 작은 구멍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백내장 빈도도 거의 사라졌을 뿐더러 사이징에 있어서도 좀 더 자유로워졌고 각막 내피세포의 밀도의 손상의 가능성도 좀 더 줄어들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주된 이유는 저는 수술할 때 받는 손상이라고 생각해요. 수술 도중에 생길 수 있는 각막 내피 손상의 가장 큰 거는 렌즈를 삽입을 하다가 렌즈가 각막 내피세포를 이렇게 긁으면서 다치는 경우예요. 그게 콜 ICL이 생기면서 조금 더 빈도가 줄었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이나 의사의 숙련도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데 홀 ICL이 생기면서 각막 내피세포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 손상이 갈 가능성이 줄어든 거는 초기 안압 상승의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인공수정체 구멍이 없었기 때문에 홍채 주변에다가 레이저로 절개를 했어요. LI라고 레이저 일도 톰이라고 얘기하는데 레이저로 구멍을 만들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방수가 흐를 수 있는 사이드 포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뚫려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막히거나 그러면 협우각 녹내장이라 그래서 앵글 클로저 글라코마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초기 안압이 상승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어요. 정말 심한 경우는 안압이 50, 60까지 올라가서 주무시는 동안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홍채 괄약근이 마비가 되고 각막 내피세포가 심각한 손상을 받고 이런 일들이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홀 ICL이 생기고 나서는 모델 체인지가 되고 나서는 훨씬 더 안압 상승 가능성도 좀 더 줄어들었는데 안압 상승은 초기 안압이 안 올라가면 만성적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막 내피세포에 주어지는 초기의 부작용들도 훨씬 케이스가 줄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점탄 물질을 넣고 이제 렌즈를 넣어서 각막 내피도 보호하고 수정체도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점탄 물질이 충분히 제거가 되지 않으면 그게 또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 점탄 물질을 제거를 할 때 기구를 이용해서 합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할 때 쓰는 초음파 유화 장비에 INA라는 게 있어요. 물을 한쪽으로는 흘려 넣고 반대쪽으로는 쭉 빨아들이는 흡인 장치를 넣어서 점탄 물질을 다 흡인을 기계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완벽하게 점탄 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점탄 물질이 남아서 생기는 초기 안압 상승의 빈도나 이런 것들은 저는 훨씬 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INA를 이용하지 않고 정비를 이용하지 않고 실제로 시린지를 이용해서 물을 넣고 빼고 해서 계속 씻어내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물을 이렇게 관류를 시킬 때 그 방향이 각막 내피세포 쪽으로 향하면 그것도 역시 각막 내피세포를 조금 더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어쨌든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첫 번째 팔로우를 할 때 각막 내피세포를 측정을 해보면 감소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수술할 때 그렇게 손상을 주지 않는 거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 수술 이후에 지속적으로 각막 내피세포가 손상되는 케이스는 ICL의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근데 예외적으로 눈을 비비면 각막 내피세포와 ICL 렌즈 사이의 간격은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인 볼트를 가지고 정상적인 챔버 뎁스를 가진다면 3mm가 채 안 돼요. 2.5mm가 얼마나 좁아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걸 간격을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그죠? 2.5mm라는 게. 그 정도 거리를 눈을 막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닿을 수도 있고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각막 내피세포는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알티잔 렌즈 같은 전방 렌즈가 ICL 렌즈보다 각막 내피세포 손상
손상이 생기는 빈도가 높은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각막 내피세포와 간격이 알츠산 렌즈는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알츠산 렌즈는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할 때 각막 내피세포의 밀도가 의외로 조금 낮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수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500개 이상 충분한 내피세포를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 그리고 전방의 깊이가 지나치게 낮지 않고, 수술을 할 때 잘 수술을 안전하게 잘 하고, 그리고 이후에 눈을 비비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된다면 각막 내피세포가 지속적으로 정상보다 더 손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지금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과거의 그런 경험, 누가 그랬대더라, 카더라 통신, 이런 것들은 약간 와전된 경우들도 많고, 알츠산 렌즈를 썼는데 그렇게 된 케이스를 가지고 똑같은 안내 삽입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ICL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ICL 초창기에 홀 ICL이 아닐 때 수술한 이후에 초기에 생겼던 급격 안압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려로 남아있는 케이스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수술 직후에는 저희가 보는 거는 정확하게 사이즈나 도수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지, 그리고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한 2-3mm 있어서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는지를 보는 게 필요해서, 수술 직후에 하루, 이틀, 사흘 사이에 한 번은 꼭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보는 거는 저희 병원은 한 달 후에 관찰을 합니다. 그때는 역시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초기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한 6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에 보는데, 이거는 뭐 딱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발적으로 딱 한 번으로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 드린 지속적인 내피세포의 손상이나 백내장 발생이 생기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적어도 한 3번, 4번 정도는 1년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랬는데 한 3년에서 5년을 봤는데 1도 손상이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좀 잊어버려도 돼요. 안 와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병원에 오는 게 꼭 싫지 않으시면 그냥 렌즈가 눈 속에 들어있는 20-30년 동안은 1년 혹은 2-3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오셔서 보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거는 수술한 것도 보고요. 고도근시는 모든 질환들의 종합병원이거든요. 녹내장 빈도도 조금 더 높고, 망막 박리의 발생률도 높고, 백내장도 좀 일찍 와요. 그래서 그런 2차적인 질환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검사들도 우리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렌즈가 눈 속에 들어있는 동안은 그래도 적어도 1년 내지 2-3년에 한 번씩은 오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